통일교에서 계속 김건희 연결고리가 나오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작은 횡령사건이 있었는데, 요 횡령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으로 목걸이 산 거 아니냐? 요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작은 뉴스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검찰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에게 선물을 전달하며 청탁한 혐의로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자, 이 사람이 2023년 8월 이 사람의 측근인 서모 씨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 사이에 헌금 2억 2천만 원을 횡령했다면서 통일교가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내부 감사에서 서모 씨가 28만 달러 중에서 4만 달러만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17만 달러, 이렇게 나머지를 빼돌렸다라고 하는 건데, 서 씨한테 너 왜 이거 보고를 제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승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요거는 먼저 통일교 관련한 남부지검에서 횡령사건이 접수가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규모가 150억 대면 횡령하는 절차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뉴스 보도에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이 횡령을 하기 위해 해외로 돈을 보냈다가 이거를 선교 자금으로 해외를 보냈다가 이걸 다시 되 가까워오는 과정 중에 그 돈이 어디로 갔냐라는 원래 애초에 고발인은 이 사람은 자범인 거고 밑에 있는 하수인인 거고 지금 한학자 씨가 가평에 자기 박물관이라고 지어갖고 만든 그 자기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돈을 빼돌렸던 과정 중에 그 중에 한 150억 넘는 돈이 비어 있는데 이 돈이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방식으로 검찰이나 로비에 이용됐다라는 게 통일교 측 내부 증언자가 저한테 알려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150억 중에 그 소취하가 끝난 상태에서 지금 남부지법이 이거를 받아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 그 과정 중에 지금 한학자와 150억을 빼버린 상태에서 지금 2억 가지고 이걸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으로 해갖고 고발 조치 내지는 검소 기소 이거를 끝내가지고 서 씨하고 한 씨한테 일종의 재판에서 기소를 통해가지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근데 선방망이도 아닌 게 지금 건진법사 의혹 확산 시기에 통일교가 갑자기 이 고소를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 경찰 그러니까 수사가 중단됐죠. 그게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건진하고 얘기를 했었고 그 과정 중에 들어간 로비 자금이 통일교 내부에서는 150억 이상을 조성을 했다. 대선에 즈음해가지고 라고 내부 제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 제보자는 실제 그 조성돼 갖고 돈이 빠져나간 데 대한 구체적인 통장 내역과 그 명단을 그러니까 장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갖고 있어요. 그분이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아까 그 윤 씨가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독대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집회 강연에서 얘기하는 이 장면도 MBC 뉴스 보도에 삽입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150억과 한학자를 빼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요걸로 2억으로 통을 치려고 축소 수소 내지는 축소 기소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150억 어디 갔냐고. 원래 남부지검에 지금 고소장을 원본을 확인해서 보도지 확인해 보세요. 최초의 신고자 고소인은 150억을 빼돌렸다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2억 갖고 이 지랄을 하고 있냐고. 그것도 개인 실무자가. 자, 그거는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지면 밝혀질 부분인 거고요. 문재인 사돈 목욕탕까지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검찰이 하는 짓거리죠. 네. 뭔 얘기인지 한번 검찰 수사의 재구성으로 한번 그 차위 취업 사건. 차위가 취업했으니까 차위 월급은 다 뇌물이다라고 하는 검찰의
이 수사 행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4일 윤석열 파면 20일 만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수사를 했지만 피의자 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었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위의 월급이 결국 장인의 경제적 이득, 이건 곧 뇌물이다 또 판단을 했는데요. 굉장히 무리한 수사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사위 서 씨의 두 매형이 노가다 10장, 예, 두 매형과 노가다 10장 그리고 수백만 원을 거래한 지인까지 모두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서 씨의 칠순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까지 검사들이 찾아가서 사돈 감싸다가 큰일 난다. 아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협박성 발언을 했고요. 2024년 3월 19일부터 열흘간 19차례 전화와 문자 스토킹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사위가 집에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좀 보냈다든지 아니 돈을 좀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든지. 뭐 요런 게 있으면 우리 저기 대통령, 장인이 미뤄져 갖고 저 지금 취업해서 취업했어요. 외국 가요. 제가 이번에 외국 가면 돈도 많이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드릴게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하나 나오기를 바라고 뭐 이 당시 조사할 때는 이혼 전이었겠습니다만 가서 사돈과 매형까지 더 조지고 사돈과 매형이 주고받았던 돈들 그와 연관돼 있는 사람을 그 경기도 법과 1년 반 동안 120건 압수수색 하듯이 다 뒤지고 털었다는 겁니다. 이창수가. 이게 인간들인가? 이게 진짜? 법을 이용한 이 사람들 잡는 짓거리지. 이게 어디 제대로 된 어떤 사법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털었는데도 2년 전에 이렇게 털었는데도 증거가 안 나왔던 사건인 건데 그걸 갖다가 지금 조사도 안 해보고 직접적인 면담 조사도 안 해보고 불구속인 상태에서 기소장만 던진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해버려가지고 재판해야 돼요. 근데 재판은 시작도 안 해요. 재판 시작하면 재판 내용 알려지면 무리한 기소라는 게 드러날 거니까. 그래서 빨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에 연관돼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졸라 언론 프레이를 하겠죠. 기소했다고 얘기만 해놓고 뒤에 후속 기사나 후속 재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지들이 이거 제목만 따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요, 사실 사위와 장인이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게 사실 장인 장모와 사위가 경제 공동체라는 주장보다는 조금 난 거거든. 친족이니까. 뭐가 나요 이게? 아니 우기기가 낫잖아. 우기기가. 무슨 우기기가 나?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아니 아버지한테 돈 받은 거니까 아버지한테 돈 받으면 경제 공동도 될 수 있지. 나도 아들이랑 돈 거래를 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만 장인이랑 하다 안 엮이니까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돈 거래를 가지고 쓰리 쿠션으로 엮으려고 한 거라고. 그런 것 같아. 자식이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 아니 이게 말이 안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되잖아요. 어버이날 100만 원이라도 용돈 보내면 그 자체가 뇌물이야? 뇌물을 갖다가 활용한 거 되는 거예요. 미쳤다 진짜. 이런 미쳤다. 무리한 짓거리들을 2년 전부터 해왔는데도 결국은 못 찾아내서 이 꼴이 된 거지. 구동유진님 말씀처럼 그럼 동성열이하고 장모도 경제 공동체네. 당연히 경제 공동체지. 근데 자기는 모른대잖아. 다 같이 사형이야. 그러면. 장모 얼마나 벌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대잖아. 답답하네. 마지막으로 군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여인영 전 밤척 사령관이 군사법원에 나와서 눈물에 피눈물이 난다.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난다. 그러면서 이용당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탄핵 국면에 왜 이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네. 사형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이 어제 군사법원에서 본인은 평상시 비상계엄에 대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용현에게 2차례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다. 이제 와서? 그러면 왜 반대했다면서 왜 가담을 했느냐? 그러니까 집단 항명 수괴죄가 가장 두려웠다. 얼씨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군인답게 멈출 땐 멈추고 안 할 것은 안 했다. 그러니까 뭘 안 뭘 안 해. 했다는 강요를 받아서 내가 가담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양심의 야책에 많이 찔렸으니까 물론 행위는 잘못했어. 하지만 나한테는 이걸 억지로 시킨 놈 있잖아. 항명수교로 만들어가지고 박정은 대령처럼 할 것 같아갖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나 좀 봐줘를 시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전에 했어야지. 이제 그렇지. 처음부터 했어야 진정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헌재 그 재판 과정에 나와가지고 그 증언을 꼿꼿하게 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든지 다른 우리 그 중간 간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참작을 할 수 있지. 그럼. 그래서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여인형 너 헌재 나왔을 때 너 짝짝꿍 했잖아 윤석열 측이랑. 그래놓고 뭐 마음속에 피눈물이 난다. 군이 이번 일에 왜? 도구로 이용됐다. 헌재 나올 때는 피눈물이 안 나디? 그때는 피눈물이 안 났어? 왜냐면 아니 그때- 이제 대통령 바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 아, 이거 버티기만 하면 아, 윤석열 꼬부기 검찰이 날 무혐의 처분해 줄 거야. 라고 믿었던 거지, 그때는. 이게 대통령 바뀔 것 같으니까 이거 하는 거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방첩사령관이 지가 직접적인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드론 사가지고 그거 부품 공작한 것까지 직접 관여를 해놓고, 아, 계엄은 TV 보고 알았어요. 아니 그때 그리고 얼마나 눈가리 부라리고 있었어 그때 헌재 나와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그렇게 진짜. 하는 이제 와가지고. 뭐라 그랬더라, 뭐, 군인의 뭐, 진짜. 명예가 어쩌고 그러면서, 이런 오히려 인간들이 질문하는 무슨 법사위원한테 군인이야. 큰 소리를 더 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와서 꼬랑지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진짜로 관을 봐야 눈물을 흘린다니까. 이 들어갈 몇 자리를 봐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은 거예요. 죽이진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아직 왜냐면 얘는 내란죄가 아니라 외환죄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렇지. 놈이에요. 사실상의 드론 도발을 주도했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놈입니다. 사실은 외환죄도 이거 그것도 사형이거든. 사형이긴 하지. 네. 그러면 사실은 지가 사형일 거라고 생각하면 위에서 시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을 수 이제 이런다고? 못 믿어. 뭐 믿기야 믿지 지금 와서. 근데 이제 못 중요한 믿어. 건 해왔던 짓거리, 아직 말 안 한 짓거리들 깔끔하게 털어놓기 전에는 악어의 눈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눈깔이 확. 자, 오늘 방송도 여기서 정리를 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조금 빡치네. 이게 뭐랄까, 정말 기대를 했는데 너무 재미없는 그 권투 경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을 보면서 심판 때문에 조마조마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기고는 있는데 찝찝해, 씨. 에이. 이 찝찝함을 끝내기 위해서는 판정도 좋고 KO도 좋고 빨리 이 시합을 끝내고 결과를 받아쥐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